자, 오늘 지기현 판사 이제 실물이 공개가 됐습니다. 촬영을 허가를 했고, 촬영을 허가하고 재판 들어가기 전에 좀 사진 찍고 촬영하고 그러고 재판 들어가고 끝났어요. 별것도 없었다. 자, 이 지기현을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는 지기현도 탄핵해야 된다. 탄핵시켜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민주당 입장에서 고민이 되는 이유도 알겠는데 갑갑한 상황에서 이럴 때 우리의 신경 안정제 유시민 작가가 시민언론 민들레에 유시민 칼럼을 썼습니다. 지기현 사법 시스템이 고장났다는 증거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해법, 이걸 유시민 작가가 제시를 하는데 요거 한번 보겠습니다. 대한민국 판사 중에 누가 제일 유명할까? 지기현이다. 대법원장 이름을 모르는 사람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5부 재판장 지기현 판사는 안다. 왜? 윤석열을 풀어줬으니까. 지기현 판사는 형사소송법을 어기고 구속을 취소했어. 검찰총장 심우정은 즉시항고 포기 의사를 법원에 서면으로 제출하지 않고 윤석열을 석방했어. 마치 짜고 친 듯 손발을 맞추어 법률을 위반하면서 중대범죄 피의자를 탈옥시킨 거야. 지기현은 기이한 행위를 이어나가고 있다. 내란 임무 주요 종사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과 노상원 등의 재판을 비공개로 진행한다. 검찰이 국가안보를 내세워 정보사 등의 현역 장교들에 대한 증인신문 비공개를 요청하자 즉각 받아들였다. 취재진도 방청객도 없는 법정에서 증인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들의 재판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국민은 전혀 알지 못한다. 내란 재판 판사의 이딴 기이한 행동에 쏟아지는 왜? 윤석열 피고인에게도 갖가지 특혜를 주었다. 불구속 재판인데도 지하 통로를 쓰게 하고 기자들이 법정 풍경을 촬영하지 못하게 하고 피고인이 변호인 뒷줄에 앉는 것을 용인했다. 이름, 직업 등을 묻는 인정신문에서 피고인이 해야 할 대답을 대신해줬다. 윤석열이 모두 진술을 명분 삼아 80분 동안 마음대로 떠들게 내버려 두었다. 인간 지기현을 비난하려는 게 아니다. 판사 지기현의 행위를 비평하려는 것이다. 그는 우리의 사법 시스템이 심각하게 고장났다는 사실을 여러 면에서 보여준다. 시민들은 묻는다. 지기현 판사는 왜? 대학생 때부터 군 복무 시기, 초임 판사 시기, 지기현이 했었던 행동, 증언이 나오고 전직 대법원장 양승태 연루설, 대형 로펌 배우 조종설, 조이대 지시설, 온갖 소문이 떠도는데 어느 것도 답은 아니다. 지기현 판사 속을 누가 알겠나? 그러니 질문을 바꾸는 게 좋겠다. 지기현 판사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로. 법정에서 왕처럼 행세하는 판사 어떻게 해야 하는가? 정말 심각한 건 판사가 법률을 위반하고 헌법의 원칙과 상식을 짓밟아도 제지하거나 바로잡을 방법이 없다는 사실. 우리 헌법 제11조는 사회적 특수계급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현실의 법정에서는 판사가 왕처럼 행세한다. 그래도 그를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 이래도 되는가? 헌법 제103조에 따르면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지기현은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자신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가? 그 자신은 알겠지만 우리는 아니다. 누가 협박했을지 모른다. 매수했을 수 있다. 윤석열과 같은 극우적 사상을 지녔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하지만 모두가 가능성일 뿐 어떤 경우인지 판단할 수 있는 증거는 없다. 그럴듯한 증거가 드러난다고 해도 당장 달라질 건 없다. 지기현 판사한테 어떤 조처를 할 수 있는 주체는 둘밖에 없다. 첫째는 대법원장이다. 대법원장은 법관 징계법에 의거해서 징계 처분을 할 수가 있다. 그러나 조이대 대법원장이 그렇게 할 리가 없다. 그는 윤석열이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체포 명단에 전직 대법원장, 대법관, 현직 판사들을 포함시킨 사실이 밝혀졌는데도 별 말을 하지 않았다. 그런 사람한테 무언가를 기대해봐야 헛일이다. 둘째는 국회. 민주당은 마음만 먹으면 판사를 탄핵할 수 있다. 나중 헌법재판소가 탄핵 소추를 기각한다 하더라도 일단 지기현 판사의 직무를 정지시켜 내란죄 재판부를 교체할 수는 있다. 그렇지만 민주당은 삼권 분립을 침해했다는 비난을 받을까 두려워 판사 탄핵을 극도로 꺼린다. 대법원장과 국회가 하지 않는 한 누구도 지기현 판사를 막을 수 없다. 그래서 시민들은 최악의 경우를 상상한다.
지기현 판사가 윤석열의 내란수괴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거나 공소기각 결정을 내리고 검찰이 항소를 포기해 무죄를 확정하는 시나리오다. 그럴 경우 윤석열을 내란죄로 처벌하는 것은 불가능해진다. 설마라고 하지는 말자. 지기현 판사가 구속기간을 날이 아니라 시로 계산하리라고, 심우정이 즉시 항고를 즉시 포기하리라고, 그래서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이 풀려나리라고 그 누가 상상했겠는가. 우리의 사법 시스템은 고장났다. 이런 상황에서는 어떤 일도 불가능하지 않다. 물론 그럴 확률이 높다는 건 아니다. 지금처럼 매주 한 번 공판에서는 새 대통령이 취임하는 6월 4일까지 1심 재판을 끝낼 수 없다. 정권이 바뀌면 법무부 장관이 검찰을 지휘해 재판부 기피 신청을 내게 할 수 있다. 하지만 그렇게 한다고 해도 고장난 사법 시스템을 정상으로 돌릴 수 있는 건 아니다. 판사가 법정에서 신처럼 행동해도 되는 사회가 민주공화국일 수 있는가? 법치주의라는 말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제도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하지만 그게 된다 해도 언제 될지 알 수 없다. 나는 시민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을 하려고 한다. 헌법에 준 표현의 자유를 활용해 기회가 생길 때마다 판사 지기현의 행위를 비판하는 것이다. 죽을 때까지 기회 생길 때마다 그의 이름을 거론하겠다. 다시 말한다. 나는 지기현 판사가 법률을 위반해 윤석열 구속을 취소했다고 판단한다. 법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방식으로 내란죄 재판을 진행한다고 본다. 나는 민주공화국의 주권자로서 내 몫의 의무를 다하는 납세자로서 위법 판결을 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무시하는 지기현 판사를 징계하고 싶다. 어떻게? 지기현이라는 이름을 윤석열과 나란히 살아있는 마지막 날까지 잊지 않는 방식으로, 기회 생길 때마다 그 이름을 거론하는 방식으로, 이것 말고는 내 힘으로 합법적, 평화적 방법으로 그를 응징할 방법을 찾지 못했다. 효과가 없어도 나는 내 방식대로 그를 징계하는 행위를 그만두지 않을 것이다. 공화국 주권자의 권리이자 의무니까. 유시민 작가가 대법원장과 국회가 손을 쓰지 않는 한 지기현을 막을 방법이 없다. 이 얘기를 합니다. 나는 내 방식대로 할 것이다. 나는 죽을 때까지 지기현을 거론할 것이다. 그것도 윤석열과 나란히 거론을 할 것이다. 이 판이 끝나든 말든, 자, 이게 먹힐까요? 안 먹힐까요? 저는 이게 굉장히 공포스러울 거라 생각합니다. 지기현은 지금도 눈치를 보고 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판사들은 늘 그러합니다. 자, 유시민 작가의 이 방식, 나도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 저도 한 명의 유튜버로서 지기현을 계속해서 언급을 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하는데, 오늘 아침 뉴스공장에서 김경호 변호사와 이병철 변호사라는 두 분이 나와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또 하나의 아이디어가 나옵니다. 자, 김경호 변호사는요, AI 변호사, 지기현이 윤석열을 무죄 판결할 결심을 했고 실행에 들어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김경호 변호사는 법관 징계법을 근거로 윤석열을 풀어주자마자 징계 청구를 했어요. 하지만 조희대가 징계를 내릴 일이 없으니까 이거는 패스하고, 이병철 변호사는 지기현을 직권남용으로 고소했습니다. 비공개 재판이 직권남용이다 이렇게 보고 고소를 했는데, 이것도 실효성이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어쨌든 지기현에 대해서 여러 방면으로 압력이 들어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고소고발도 들어가고 있고요. 징계 청구도 들어가고 있고 이런 상황인데, 유시민 작가가 말한 것처럼 죽을 때까지 윤석열과 같은 선상에 두고 비판할 것이라고 한 것, 이게 오히려 지기현에게 더 무서울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것보다 더 현실적인 해결 방법, 이거를 이병철 변호사가 제안을 했는데, 이게 뭐냐? 이번 재판은요, 3명의 부장판사가 함께 판결하는 대등 재판부 재판이라는 거예요. 배석 판사들도 똑같이 권한이 있는 거죠. 대등한 권한이 있는, 3명이 대등한 권한이 있는 대등 재판부라고 해요. 현재 지기현을 제외한 나머지 2명의 판사, 우리가 전혀 모르고 있어요. 이 2명의 판사를 통해서 지기현을 컨트롤할 수도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자, 나머지 2명의 판사, 국민들이 계속 언급을 함으로써 압박을 넣고 지기현 마음대로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다. 이 아이디어는 어디서 나왔냐? 이병철 변호사가 지기현 동기들, 지금 판사 동기들과 대화를 나눴는데, 그 대화 중에
판사의 아이디어라는 거예요. 그러면 효과가 크다. 지금 재판부는 대등 재판부다. 나머지 2명의 압박을 가해야 된다. 오늘 얼굴이 공개됐어요. 이 2명입니다. 이 2명의 이름 알려드립니다. 재판장 지기현 51세, 배석판사 김의담 유영상입니다. 김의담 유영상 37살 35살 김의담 유영상 이 2명에게 계속해서 압박을 가해야 된다. 김의담 유영상 이 2명의 이름을 언급하는 것만으로도, 그리고 공판마다 이 사람들의 얼굴이 공개되는 것만으로도 이 둘은 매우 큰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기현 혼자 독주하는 걸 방치할 수 없게 만들어라. 이겁니다. 가능해요. 자, 지기현이 윤석열을 무죄를 주거나 공소 기각을 주거나 이럴 가능성 충분히 있습니다. 하지만 못하게 막을 수 없느냐? 있습니다. 우리가 하면 돼요. 판사들은요, 법대로 판결을 내리지 않습니다. 원래 그래요, 걔네들은. 여론이 중요합니다. 이제 슬슬 또 거리로 나가야 될 가능성이 있어요. 이번 대선 끝나고 나면 지기현 물러나라, 김의담 유영상 물러나라 시비에 우리가 불을 붙여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기현은 좀 뭐가 잘 안 먹히는 것 같고, 김의담 유영상 이름을 계속 언급하는, 너도 지기현과 똑같은 놈이다. 김의담 유영상 너도 내란 수계를 풀어주는, 봐주는 역사의 대역죄인 중에 하나다. 이렇게 계속 압박을 넣는다면 분위기가 달라질 거다라는 건데, 저 이게 가장 좀 가능성이 높지 않나 싶습니다. 기억해 두십시오. 김의담 유영상입니다. 하루에 한 번씩 얘기해야 돼요. 지기현 계속 해봐. 그리고 김의담 유영상, 의담아 영상아 나이도 어린데 어떡할라 그래? 역사의 박제돼 이거 괜찮겠어? 지기현하고 윤석열하고 같은 라인에 의담이 영상이 니네들도 이름 딱 박제되는 거 괜찮겠냐고. 김용현 뭐 이런 애들하고 같이 나란히 역사에 기록되는 거 잘 생각해봐. 의담이 영상이 일단 제도를 바꾸는 건 시간이 걸리니까 지기현이 윤석열을 무죄 주거나 공소기각을 할 수 없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하자. 유시민 작가의 그 발언은 공감이 됩니다. 죽을 때까지 나 얘기할 거다. 와, 이건 무서운 말이에요. 유시민이 너 죽을 때까지 윤석열이랑 같은 라인에서 같은 선상에 놓고 죽을 때까지 너 얘기할 거야. 이거 얼마나 무섭습니까? 나 같은 유튜버가 하는 말하고 유시민 작가가 하는 말은 달라요. 유시민 작가가 너 찍혔어 나한테. 지기현 너 유시민한테 찍혔어. 나 평생 나 죽을 때까지 너를 언급하면서 살 거야. 이거는 무서워요. 뭐 때문에 지기현이 윤석열을 봐주려고 하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지만 윤석열은 지금 끝났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압박이 계속 들어가면 지기현도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캐비넷이 있든 뭐가 있든 뭐 때문에 하는지 우리가 알 수는 없으나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남는 장사가 아니다. 이런 생각에 다다를 거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재판이요, 분위기가 계속 바뀔 거다. 저는 이렇게 추측하니까 우리 계속 지기현을 언급하고 김의담을 언급하고 유영상을 언급해야만 합니다. 어차피 이재명 대통령 되면 특검 출범해서 이 재판 다시 시작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되기 전까지, 특검 다시 출범하기 전까지 이 재판 안 끝납니다. 왜냐? 지기현이 일주일에 한 번밖에 안 해요. 빨리 끝낼 생각도 없어요. 빨리 끝내서 내가 무죄 주고 털고 나와야지, 이게 아니에요. 그러면 일주일에 3번씩 해야 됩니다. 근데 일주일에 한 번씩 하잖아요. 한참 걸립니다 이거. 지기현은 대선 끝날 때까지 판결 내릴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압박을 넣으면 됩니다. 분위기는 바뀔 수 있다. 우리가 결국 이길 수 있다.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계속 이름을 부릅시다. 지기현, 김의담, 유영상 똑바로 해라.
역사에 기록된다. 똑바로 해라.